안녕하십니까, 경찰왕입니다. 과태료나 범칙금 혹은 벌금을 받은 사실은 어딘가에 빨간 줄이 그어지거나 혹시나 전과가 되지 않을까요? 형벌의 종류와 전과, 그리고 과태료와 범칙금, 벌금 등과 관련된 알쏭달쏭한 궁금증을 우리 같이 함께 풀어가 보시죠. 살면서 과태료나 일명 딱지라고들 하는 범칙금 혹은 벌금을 자신이 받았거나 혹은 누군가가 받았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으시죠? 그런데 이 과태료나 범칙금 그리고 벌금이 흔히 말하는 빨간 줄이 그어지는 전과일까 혹은 전과로 남지 않을까 하고 걱정하고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전과란 법을 어겨서 재판을 통해 형벌을 받은 기록을 말합니다. 형벌을 줄여서 또 간단히 형이라고도 합니다. 그럼 형벌의 종류는 어떤 것이 있을까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형벌의 종류를 정해놓은 법은 대한민국 형법인데요. 형법은 형벌의 종류를 무거운 정도에 따라서 모두 9가지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형벌은 9가지, 대한민국의 형은 9가지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1. 사형, 2. 징역, 3. 금고, 4. 자격 상실, 5. 자격 정지, 6. 벌금, 7. 구류, 8. 과료, 9. 몰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한 죄를 범한 사람에게 가해지는 형이 사형이고요. 가장 낮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에게 부과되는 형벌이 몰수입니다. 재판을 통해서 이런 9가지 형벌을 받은 사실이 있다. 그러면 그 사실은 기록되어서 전과로 남습니다. 그러나 그 전과 때문에 우리 흔히 말하는 빨간 줄은 그 어디에도 그어지지는 않습니다. 이런 말은 일제강점기에 독립운동가들의 호적에 빨간 줄을 그었던 것이 잘못 전해지는 것 같아요. 지금은 아예 호적제도조차도 존재하지 않잖아요. 방금 말한 9가지 형벌 종류에 과태료나 범칙금은 포함되어 있지 않지요? 그러므로 과태료나 범칙금을 받은 사실은 전과가 되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태료나 범칙금은 전과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반면에 벌금은 아까 우리 형벌의 종류 9가지 가운데서 6번째에 벌금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벌금을 받았다. 그렇다면 당연히 전과가 됩니다. 안타깝죠? 하지만 사실이 그렇습니다. 정리를 해본다면 과태료나 범칙금은 형벌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들을 받았어도 전과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벌금은 형벌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를 받았다면 전과가 된다는 것입니다. 또 과태료나 범칙금이 무엇인가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과태료나 범칙금이란 법을 어겼으나 어긴 정도가 가벼워서 재판을 통해 형벌을 부과할 정도는 아니다. 그런데 그 행위에 대해서는 제재를 가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경우에 재판을 하는 대신에 행정청이, 즉 법원이 아닙니다. 행정청이 돈으로 그 대가를 치르라 라고 금전을 부과하는 제도가 과태료나 범칙금인 것입니다. 경찰인 경우에는 과태료를 시도 경찰청장이, 그리고 범칙금은 경찰서장이 부과하고 징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과하고 징수하는 차이가 범칙금하고 과태료의 차이가 있습니다만 이 외에도 범칙금은
법을 어긴 사람이 범칙금을 받지 않겠다고 하거나 부과된 범칙금을 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 이 경우는 직결심판을 받아야만 합니다. 이에 비해 과태료는 납부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납부하지 않는 기간에 따라서 가산금이 붙어요. 그리고 최후적으로는 자신의 재산에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범칙국과는 달리 또 직결심판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불이익을 받습니다만, 재산에 대한 불이익을 받습니다만 직결심판을 받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범칙금하고 다른 점이죠. 그럼 직결심판이란 뭘까요? 직결심판이란 정식재판하고 비교되는 제도인데요. 아시다시피 정식재판, 즉 재판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절차도 까다롭잖아요. 그런데 법을 어긴 정도가 가볍고 법을 어긴 사람이 그래요, 제 잘못을 인정합니다, 이렇게 나오는 것까지 재판을 하게 되면 법을 어긴 사람이 져야 될 정신적인 부담, 경제적 부담, 그것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우리 아시다시피 재판 한번 잘못하면 3대가 망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또한 국가 행정력의 낭비도 발생하겠죠. 안 해도 되는 재판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안 해도 충분한 재판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법원이나 검찰이나 경찰이 동원되는 그런 비용이 발생하는 것을 막을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경찰서장의 직결심판 청구, 즉 경찰서장이 관련 사실을 적은 서류를 판사에게 제출하면, 그러니까 관련 사실을 적은 서류를 판사에게 경찰서장이 제출하는 것을, 이것을 직결심판 청구라고 합니다. 이런 청구를 하게 되면 판사가 심사를 한 후에 즉시 재판을 합니다. 이렇게 즉시 재판하는 제도가 직결심판입니다. 이런 직결심판 제도는 피해자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법을 어긴 사람의 부담이라든지 국가 행정력의 낭비를 덜어주는 면에서는 아주 편리한 제도이죠. 이런 직결심판을 받느냐 안 받느냐, 이런 차이가 범칙금하고 과태료의 큰 차이점이라고 말할 수 있죠. 마지막으로 혹시 여러분이 내게 무슨 전과가 있지 않을까 하고 걱정이 되시면 부담 없이 경찰서에 가셔서 범죄 경력 조회나 수사 경력 조회를 부탁해서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전과는 분명 살아가는데 불이익이 있습니다만 벌금 정도의 전과는 거의 아무런 불이익이 없습니다. 또한 이런 조회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혹시 전과가 노출이 될지 않을까라고 하는 우려에 대해서는 안심하셔도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조회는 오로지 자신이 직접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조회하는 것을 동의해 준 경우나 혹은 법의 규정에 따라 경찰이나 검찰만이 할 수 있도록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죠. 자, 지금까지 함께 대화해 본 내용이 궁금증을 풀고 여러분의 삶에 지적인 도움이 되셨을까요? 부디 도움이 되셔서 삶에 지적인 윤택함이 많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모두 사랑합니다.